2026년 2월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월 250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호받으세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생계가 무너지면서 여러 국민들이 채무 압류로 인해 생계 자체가 위협받았습니다. 법으로는 월 185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는데요. 은행들이 고객의 전체 계좌를 파악할 수 없어서 압류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통장 전체가 동결돼 버렸습니다. 생활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도 법원을 오가며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제 신청을 해야 했죠. 매년 수만 건의 압류 금지 신청이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놓았는데요. 바로 생계비 계좌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생계비 계좌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꾸준히 보내드릴게요.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 누구나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중 한 개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로 지정된 통장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채무나 연체가 있어도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해도 이 금액만큼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생계비 계좌 지정은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시죠?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이 있고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A은행에서 300만 원, B은행에서 1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예전 방식 같으면 총 450만 원 모두 동결되어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생활비도 전혀 쓸 수 없고 법원에 압류 금지 신청을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 계좌 도입 이후에는 A은행을 생계비 계좌로 지정했다면 A은행의 300만 원 중 250만 원이 보호되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그대로 압류됩니다. 최소 250만 원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계비 계좌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어느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할지 결정하시고요. 기존에 쓰던 계좌를 지정하거나 새로 계좌를 개설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급여 계좌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 주세요.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일부 금융기관은 모바일, 인터넷 신청도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2026년 2월 시행 전에 각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에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인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에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없으니까 자주 사용하는 계좌 하나만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로 250만원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생계비 계좌에 500만원이 있다면 250만원은 보호되지만 나머지 250만원은 그대로 압류 대상인 점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로 압류가 없어도 미리 지정해 두세요. 현재 빚이 없어서 압류 위험이 없더라도 미리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생계비 계좌 정보는 특히 이런 분들께 중요한데요. 현재 채무가 있거나 연체 중인 분, 과거 압류 경험이 있어 불안한 분,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분, 실직,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 가족 중에 채무 문제로 고생하는 분이 있는 경우, 하지만 위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예방 차원에서 생계비 계좌를 지정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요. 생계비 계좌 관련해서 궁금하실 내용들을 Q&A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생계비 계좌를 지정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일반 계좌와 똑같이 사용하면서 압류 보호만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급여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를 지정하면 생활비를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 원은 한 달 기준인가요? 아니면 항상 250만 원까지만 보호되나요? 계좌 잔액 기준입니다. 언제든 250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린 후에도 생계비 계좌로 지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해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미리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생계비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 제도에서는 생계비 계좌만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관련된 여러 보호제도가 함께 강화되는데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급여 보호가 확대됩니다. 근로자의 월급 압류 금지 금액이 인상되었는데요. 기존 185만 원이었던 게 25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망보험금 보호가 확대됩니다.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중 압류 금지 금액이 늘어납니다.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험 환급금 보호가 확대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만기 해약 환급금 보호 기준도 높아졌는데요.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준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제도의 본질은 단순히 압류를 막기 위한 방지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은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정책인 건데요. 빚이 있다고 해서 밥을 굶어야 하는 상황,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 자녀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2월 시행 전까지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번, 내가 사용하는 모든 계좌 목록 정리하기. 2번, 어느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할지 결정하기. 3번, 해당 금융기관의 신청 방법 확인하기. 4번, 가족들에게도 이 제도 알려주기. 5번, 시행일에 맞춰 신청하기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계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2026년 2월이 되면 꼭 생계비 계좌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